안녕하십니까. 법학개론을 정리하고 있네요. 자, 이번 강의는 제2절입니다. 법의 이념하고 목적입니다. 자, 법의 이념, 목적에 관한 논의고요. 일단 법의 이념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념이라는 것은 법이 추구하고 법이 실현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다, 이런 의미죠. 곧 이 말은 법의 이념은 이상적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법의 목적입니다. 자, 법의 현실적 가치, 또는 실천적 가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내용이다. 그래서 이념은 뭔가 이상적, 궁극적 가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법의 목적은 현실적이고 실천적 가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양자는 구별하지만 뭐 또 우리 학자들에 따라서는 동일시하게 보기도 한다고 나와 있죠,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사실 이념과 목적은 약간 서로 뭐 교차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의 이념은 여러분, 자, 세 개의 기본 가치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법의 이념의 3요소서 해가지고 법적 정의입니다. 법적 정의관념이 있고, 또 우리 법의 한목적성, 목적이 합치된다는 이야기죠. 한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 이 세 가지 요소를 법의 이념의 기본 요소다, 그런 의미 쓰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법적 정의라든가 한목적성이라는 것은 정의관념도 그렇고 또 목적관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이념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자,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법이 운영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이 너무 자주 바뀌거나 또 법이 우리가 필요 없는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국민들 억압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법에 대한 신뢰가 깨트린 것이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유지해야 된다. 자, 그런 면에서 법적 안정성이 약간 사실적 측면이다, 그렇게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요소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 법적 정의입니다. 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고준 것, 알겠죠?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아울러서 정의 실현은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을 이념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사실 정의 개념은 여러 가지 개념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은요, 법철학적 논의이긴 합니다만은, 자, 일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 본질을 평등에서 전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의미하는 것은 평균적 정의하고 배분적 정의입니다. 자, 평균적 정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두 같다는 게, 같은 것은 같도록 하자는 이야기죠. 모든 인간을 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균적 정의다. 그래서 절대적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사법에서의 평등입니다. 사법은 여러분, 우리 민법 같은 사사로운 법의 체계죠. 그래서 이런 사법에서는 모든 인간은 똑같다,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권리침해 금지를 강조하는 것이 평균적 정의. 아리스토텔의 평균적 정의는 뭐 같은 것은 같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봐두시고요. 자,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능력 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등 대우를 하는 것밖에 이게 정의다. 흔히 이야기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되고 아울러서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들. 이게 보통 우리가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비례적 평등이다, 이런 것이고, 공법에서의 평등입니다. 아주 공법, 공적 관계죠. 그래서 이런 공적 관계에서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쉽게 말해 장관도 하고 뭐 이렇게 지위에 오른다, 그런 의미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분적 정의. 말뜻 정의관념은 평균적 정의하고 배분적 정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정의 개념은 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어요. 근데 평등 개념도 들어갈 것이고, 공정, 인권, 존중 뭐 등등등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관념은 동양하고 서양의 정의가 기본적으로 조금 뭐 큰 의미는 유사하겠죠, 가치 개념이므로. 자, 동양에서는 우리 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의에 충실해라. 그래서 우리 과거에도 인의, 예지, 신 이 뜻이요. 그래서 유교 사고상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의적 사고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아리스토텔의 정의로는 넓은 의미의 정의는
아테네법을 지켜라 그런 의미고요. 자, 협의의 정의, 좁은 의미 정의가 평등 개념입니다. 평등 개념. 그래서 평균적 정의라는 것은 절대적 형식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에서의 정의를 의미한다. 자, 배분적 정의는 자, 비례적이고 실질적 평등이죠. 그래서 같은 것은 같고 또 다른 것은 다르게 해라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고요. 공법에서 평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공제에 따른 승기나 임금 같은 거죠. 이런 것들 배분적 정의 사고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로는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우리 한목적성이라고 나옵니다. 한목적성은 목적이 합치되도록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법의 경우는 법에 추구해야 될 가치나 기준, 그래서 우리 한목적성 사고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능의 의미는 자, 정의가 단순하게 공한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실현시켜줄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정의를 구체화해가지고 법의 목적을 현실화시켜준 기능이 한목적성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이념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자, 과거 자유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가 최고다. 전체주의 국가는 민족이나 국가가 가장 최상위 가치다. 자, 현대 국가는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고 전체 이익도 중요하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공공복리 증진이죠. 법의 이념으로 취행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좀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 자, 정의하고 비교죠. 일반적으로 정의는 같은 건 같고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는 추상적 이념이라 나와 있죠. 그런데 한목적성은 같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을 구별해주는 구체적 기준. 그래서 그 구별 기준을 제시하는 구체적 기준이 한목적성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의라는 추상적 관념이 있고, 자, 이것을 실현시켜주는 한목적성 관념이 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한목적성이다 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도브루 학자죠. 나도브루 학자가 한목적성에 관련돼 가지고 세 가지 관점을 주장했다. 나도브루의 세 가지 관점에 관한 것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